두 번째 거는 요거는 약간은 좀 가슴이 좀 뻐근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애매해요.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5월 21일 날이네요. 작년. 예. 오후 낮 한 그러니까 16시경이라고 보면 되죠. 16시경에 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작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봄이네요. 이 신고 내용인즉슨 밖에 나갔다가 내가 돌아왔는데 아이를 혼자 놔두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다급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를 한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아기는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경찰이 출동을 허겁지겁 했더니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상태. 그 현장에는 애 키의 2배가 넘는 142cm, 1m 42cm짜리 그 긴 베개 네. 있죠? 큰 거. 베개하고 분유가 남아있는 젖병이 나들굴고 있었다 했는데 예. 아마 짐작컨대 베개에 깔린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죠. 숨을 못 쉬게 된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엄마는 37살이었는데 예. 예, 엄마 이제 조사했겠죠? 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애 입에다가 젖병을 물려가지고 예. 베개로 고정을 시킨 채 밖에 나갔다 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짓이 이게. 그럼요.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아이 이제 키우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이불은 폭신한 것도 쓰지 못한대요. 숨 막혀. 네, 이렇게 밤에 자다가 뒤척이다가 숨 막힐까봐. 그럼. 아휴. 참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는 8개월짜리 영아 같으면 보호자가 24시간 집중 케어해야 돼요. 그렇죠. 아직 돌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애를 혼자 놔두고 외출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베개에 깔려 숨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학대거든요. 방기에 의한 사망이니까. 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을 해서 검찰이 송치를 했어요. 이건 구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그럼 엄마가 왜 아이한테 젖병만 물려놓고 그 큰 베개로 받쳐놓고 사라졌냐. 예. 너 그때 어디 갔냐 따질 수밖에 없잖아. 수사 과정에서. 그럼요. 그랬더니 성매매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8개월짜리 아이를 두고. 사건 당일날 새벽에 이 엄마가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그 글을 보고 낮에 1시 9분 정도에 그 집 앞으로 온 거예요. 차 끌고. 네네. 그러니까 애한테 젖병 물리고 그 고정되라고 그 무거운 비계로 이렇게 받쳐놓고. 그리고는 그 남성 차 타고 간 겁니다. 아휴. 성매매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또 가기 전에 자기도 걱정은 됐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 평소에 가끔씩 집을 비우면 애를 돌봐주던 저 친구가 있었나 봐요. 지인. 그 사람한테 한 5분 전에 남성하고 성매매하러 가기 5분 전에 전화를 한번 해요. 좀 어디 있냐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애기 나 일 간다. 물론 성매매지만. 그런데 그 여성 같은 경우도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볼 일이 있었어요. 뭐 병원에 간다고. 당장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남자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간 거고. 이제 모텔 투숙한 거죠. 성매매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지인이 그래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그 사정을 평소에 좀 아니까 나가 있으면 애기가 혼자 있는데 내가 못 가니까 좀 마음이 쓰였나 보죠. 그래서 가봤는데 이미 아이는 사망한 거고요. 아유. 그때 그분이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신고를 한 거고. 엄마한테 알려준 거고 엄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성매매한 남성이 당연히 성매수남으로 처벌 받았을 거고. 그렇겠죠. 그 하나 더 나와 그 직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서 한 건이 더 추가됐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성매매 2건에 아동학대 치사죄로 해가지고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37살 먹은 이 엄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미혼모였고요. 그다음에 그럼 애가 사망했으니까 아빠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요?
성매수남의 남자 아이예요. 아, 성매매로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저 임신한 사실을 자기 가족들한테 알리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낙태하라고 그러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 여성이 끝까지 자기가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고 그 바람에 가족들하고도 소원해져서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계속 혼자. 그래서 혼자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살으려니까 예. 성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애는 아마 애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초 생계급여 한 137만 원 정도 나왔대요. 또 한부모 가정일 거잖아요. 예. 양육비 같은 게 나왔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월세가 27만 원이고요. 예. 뭐 거기다가 기저귀, 분유값 뭐 이런 거 등등 하면 한 30만 원. 그쵸. 그 정도 거기다가 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뭐 통신요금, 밥값, 옷 사는 거, 병원비 뭐 이렇게 따지면 137만 원 갖고는 턱도 없죠. 안 되죠. 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매매로 모자란 돈을 해결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아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경우도 이 여성이 내가 볼 때는 몰라서 그렇죠. 예. 이게 육아도우미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아주 기초적인 조금만 내면 와서 육아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성매매가니까 애 봐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겠죠. 그래도 이런 제도를 좀 알았더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아이 돌봐주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1,600원, 1,600만 원 정도? 1,600원 정도만 내면 된대요. 요렇게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정상 가정은 조금 더 내야 되긴 하는데. 저소득층. 예. 거기는 와서 또 아마 그 육아도우미가 좀 도움을 주나 봐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몰랐던 것 같고. 네, 근데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모르고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37이야. 예, 근데도 왜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 왜 답답하게 저렇게 애를 저렇게 그러니까. 아까운 생명을 저렇게 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 애엄마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는데. 예. 약간 이렇게 우리도 보면 교수님 왜 가끔씩 조금 저 사람은 조금 지적으로 살짝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등록만 안 됐을 뿐이지 지능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의심이 되는 거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성매매했던 남성도 지적장애가 있는 걸로 의심됐다고 진술을 했네.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조금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성매매를 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20대 때 뭐 옷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적장애가 있으면 못 안 되죠. 적응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할 게 성매매밖에 없었던 거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재판에서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네요. 네. 이윤호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인데요, 그죠? 예, 네. 이거 집행유예 받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찰도 항소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1심으로 그냥 그 종결돼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예, 종결이 됐는데 이렇게 1심 재판부가 판결 내용에 기재한 내용이 상당히 좀 울림이 있어요.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업무 수행 능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이는 사회 보호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얻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지적장애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헌법을 여기다 들었어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모성. 네. 헌법 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헌법 조항이 이거.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 조금 주는 거는 자활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죠. 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 경우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뭐 한편 이건 충분히 저는 납득은 돼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안타깝네요. 근데 이 가족들이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네 맘대로 해 하고 팽개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기 자녀니까 지적 수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내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뭐 먹고 살아갈 건지 그거까지도 왜 생각을 안 해봤을까? 난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능이요, 교수님. 지적장애가 만약에 딱 이렇게 딱 진단을 판정을 받으면 뭐 이게 복지증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우리 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요. 정상 지능이랑 그 이제 지적장애 딱 3급이 제일 높은 거니까 이제 그 사이에 한 7, 80 정도의 해당이 되면 지적 수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지. 지적 장애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지만 정상 범주는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 케이스 같아. 이렇게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 케이스 같아. 그래도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이 여성이 또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한다면 이 여성은 여전히 성매매를 하면서 또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하고 국가사회, 지방단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책 찾아갖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